여러분 이제 요번 시험에 경향을 좀 보면요. 이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이 지문 자체는 쉽게 좀 느껴졌는데, 근데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강론에서 조금 어렵게 냈어요. 어렵게 냈다기보다는, 일단은 이제 패턴이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은 보통은 틀린 걸 많이 고르잖아요. 그죠? 요번에는 패턴이 적절한 것을 많이 물어봤어요. 이 적절한 것을 많이 물어봤다는 의미는 지문을 다르게 됩니다. 다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좀 있었고, 그래서 혼란이 좀 올 수 있는데요. 근데 박스 문제가 너무 작았고, 이 박스 문제가 또 개수로 놓지 않고요, 전부 다 조합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박스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그건 하나 좀 득이 됐지만, 근데 이런 데는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적절한 것을 고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이게 그런 게 좀 단점이 좀 있었는데, 요번에는 역시 물론 이론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요. 역시 이제 암기는 뭐 미수 이런 것들 막 내죠. 항상 미수 예비 업무는 무조건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하셔야 되겠고, 그거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항상 법조항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원래 또 시험 나올 만한 것은 대비하셔야 되고, 이런 무조건 예비 업무 무조건 정리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조항 우리가 중요한 거 있잖아요. 몇 개 정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론은 뭐 절대 많이 준비할 필요 없습니다. 이론은 뭐 한 7가지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그런 건 이제 평상시에 하는 대로 하면 되겠고, 역시 판례를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되는 게요. 우리가 이제 판례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해도 100% 적중을 못 합니다. 판례가 뭐 해방이래로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98%까지는 적중할 수 있습니다. 보통 하다 보면은 한 2개씩은 빗나가죠. 빗나가도요, 앞뒤 문장을 연계해서 우리가 본 지문 가운데서 답을 고르면 되기 때문에 그건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걸 잘해야 100점이 나옵니다. 그렇고, 요번에서는요, 좀 특이사항이 뭐냐면요, 여러분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사건 판례에서는요 절대 차이가 안 납니다. 사건 판례 항상 이야기했지만 이론을 보여주는 판례 있잖아요. 거기서 이번에 좀 많이 꼬았어요. 꼬아가지고 평상시에 건드리지 않던 자리에서 많이 꼬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게 앞으로도 추세가 될 것이냐,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추세에 뭐 개수로 넣을 수 있잖아요. 개수로. 그런 건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여러분 대비할 것은 이론적인 판례를 좀 더 정확하게 보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리고 암기 좀 소리 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대로 평상시 하던 대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는요, 합격권 점수는요, 일단은 85입니다. 85 밑으로 가면은 그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85까지가 합격권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번에 딱 특징 보면요, 좀 꼼꼼하게 제대로 공부한 친구들은, 또 요령을 잘 발휘한 친구들은요, 95, 100입니다. 실제적으로. 95, 100이 10명 가운데 95, 100이 예컨대 우리가 합격하는 친구 가운데 95, 100이 한 3명이라면 중간폭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80, 85가요, 한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70, 75, 잘해봤자 80입니다. 근데 지금 그 밑으로 중간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분명히 형법에서 조정 점수 먹힐 것이고, 형소법은 생각보다 점수가 조정이 안 나올 겁니다. 쉬웠기 때문에요. 거의 합격권 점수는 거의 90점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애들이 거의 90, 95,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시험 실력이 없는 친구들은 의미가 없고요. 형소법 같은 거는 대체로 보니까 점수가 그래 놓으니까요, 그 밑으로 내려간 것은 좀 마이너스라고 보면 되겠고, 형법은 85 밑으로 가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거는 빨리 가겠습니다. 다 할 필요 없는 거니까. 자, 먼저 1번 지문은 보면 이건 아주 쉬운 거잖아요. 공개 명령 제도는 장래에 대한 대비 아니겠습니까? 과거로 소급해도 되는 거 맞죠? 너무 기초잖아요. 지금 이게 할 거 없습니다. 2번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는 거 유리한 거 맞죠? 이걸 범위를 좁히면 유치해서 걸리는 거 맞죠? 반하지 않다, 틀린 거잖아요. 그죠? 할 거 없죠. 이 3번이요 너무나 기초 판례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판매라는 이 단어 속에는 둘째 줄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요 있죠. 이것도 판매라는 단어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판례도 상당히 자주 내는 판례입니다. 이거는 위비된다 볼 수 없습니다. 그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활동 여러 번 나왔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이게 답 3번이잖아요. 절대 틀리면 안 되지. 이거는 어차피 또 안 틀렸어요. 애들이 이런 것들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2번 보시는데 요번에 여러분 분명히 1조양 대비하라 했습니다. 1조양 드디어 나왔잖아요. 지금 나왔는데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가 양벌 규정에서 면책 규정 있잖아요. 면책 규정. 여기 없던 게 들어왔잖아요. 법인을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단 말이에요. 이게 이 면책이
상단 주의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을 때만 처벌하겠다는 문장이 들어왔기 때문에 반성적입니다. 이게 어떤 공부한 친구들은 다 맞추죠. 이번 같은 경우도 이월금 사건, 이것도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는 걸로 바뀌었죠. 이게 전부 다 반성적이에요. 반성적이 다 일조 양이거든. 그대로 외우면 되는 것이고, 3번은 조심해야 되거든.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걸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이 법을 삭제했다는 것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걸 말씀드릴 때 형량을 손대거나 형벌을 손대면 그는 거의 99% 반성입니다. 근데 범죄 자체를 손댈 때는요, 반성도 있고 사실관계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사실관계 판례입니다. 그래서 다 대비했던 겁니다. 판례 강의에서. 그래서 3번은 답이 되겠고, 4번도 우리 뭐 심판에서 또 한 번 더 잡아줬잖아요. 이게 잡아줬는데, 요번에 뭐 심판을 안 듣는 친구들 강크으로 여러분 참 웃긴 게 강크으로 심판을 안 두고 간단 말이에요. 요번에 우리 학생 가운데도 심판을 안 들어가 작살한 친구도 있잖아요. 왜 강크게 거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판을 무조건 듣고 가야 됩니다. 그게 심판례 듣고 갔으면 무조건 하나 맞추는 거예요. 요번에 심판례가요, 거의 심판례 건집에서 나온 게 2개거든. 2개 다 나왔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 중에서 다 나왔는데 어째 강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수험생 원래 강커지 않습니까? 강커니까 시험 계속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거 거짓 하면 안 되지. 그게 강커으로 왜 그 심판을 안 듣냐고. 그게 어쨌든 간에 4번에서는 우리 폭접법상의 흉기상해라는 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삭제가 됩니다. 되면서 형법상 특수상해로 들어오거든요. 이게 들어오면서 형량을 손댔습니다. 낮게 갔거든. 형량 손댔잖아. 반성적이거든. 답은 3번입니다. 절대 안 틀립니다. 절대 안 틀립니다.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에 과실범이 되면 1번 안 봐도 되겠죠. 고속도로. 그 다음에 2번 보수 이거 내잖아요. 이런 것들. 이게 답 아닙니까? 이거 화가, 교수, 장, 파열, 사상. 맞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도 기초고요. 이거 됩니다. 설명 안 할 겁니다. 4번도 기초잖아요. 이거 맞죠? 여러분 요번에 나왔던 기출지문은 다음 시험에 일부 또 나옵니다. 원래. 이게 지금 4번 지문이 뭔데요? 앞에 나왔던 지문 아닙니까? 또 나오잖아요. 원래요, 그렇게 방침이 들어가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왔던 지문은 뒤에 시험에 또 몇 개 나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은 중요합니다. 그 답은 2번입니다. 설명할 거 없고. 4번도 보세요. 이 4번도 여러분 착수 판례인데요. 1번 판례 보면 두 번째 끝에 소의 제기 없이 가압류 신청. 이 가압류 신청은 소송이 아니잖아요. 착수가 될 수 없다. 기초 아닙니까? 기초 이게. 그래서 맞고요. 2번 중요한 판례거든요. 근데 기초입니다. 2개가 있다잖아요. 유치권 신고란 판례가 있고 유치권을 토대로 한 경매 신청 판례가 있거든. 그래서 경매 신청은 소송사기지만 유치권 신고는 소송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이 2번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고요. 뭐 3번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죠? 이거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보면 되겠고. 4번 판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내는 패턴이 2개거든. 그래서 우리가 판례 강의할 때 뭘 했냐면, 여러분 책에 있는 판례에서 문장을 더 풀어준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파일 열람하는 판례 아시죠? 파일 열람. 원래 원문은 파일 열람 돼 있거든. 근데 파일 열람이라는 단어를 사건 속에 뭐냐면, 파일 열람이 아니고 이제 사건 쪽에서는 저장이 아니고 파일 실행. 원래 문장은 저장 단계를 넘어서 파일을 실행해야 한다라고 논단 말이에요. 그게. 그 실행한다는 그 문장을 열람이라는 문장으로 낼 수도 있다. 그렇게 판례 강의하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열람 아닙니까? 열람. 이게 파일 실행 문장이거든. 여러분 책에 다 있어요. 기본서에도.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저장 단계를 넘어서 이제 실행하는 판례단 말이에요. 정말 기초입니다. 안 틀립니다. 이거.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이게. 됐죠? 2번이고 절대 안 틀립니다. 학생들. 이거. 그 다음에 5번 법률의 착오죠. 착오에 정단유 낼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제 기억 판례 보면은요, 기초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세 번째 문장 보면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봤잖아요. 보통 공무원에게 물어보면 정단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판례가 2개거든. 이 국회의원이 낙천 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해명을 넘어서 반론 제기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물어보나 말합니다. 정단유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물어보는 경우가 판례가 있거든. 그거는 정단유가 있는 거잖아요. 기초입니다. 절대 안 틀립니다. 이거 안 틀리고요. 유니버스의 부동산 중개업 협회 자문 국가 아니잖아요. 정단유가 없겠고,
이것도 뭡니까? 첫 문장 관행적으로 관행적. 정단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리얼도 뭡니까? 이런 많이 봤죠? 기본서만 치고는 이 판례 모르지. 당연히 뒤에. 외환은행 담당자 안내. 이거 개인이잖아, 개인. 이때 정단력 없는 거지. 그래서 모두 정단력 없다. 맞죠? 답은 4번인데 절대 안 틀립니다. 절대. 아시겠죠? 절대 안 틀립니다. 6번 절대 틀립니다. 이거는. 맞죠? 틀릴 수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6번 외웠어요. 이거는. 아시겠죠?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외워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미술을 하도 여러분들이 미술을 약하니까 이 미술을 한번 좀 제대로 한번 정리해볼까 생각도 있어요. 이게. 제대로 정리해서 틀릴 수 있는 것만 좀 정리해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워낙 많이 틀리더라고. 내는데 왜 안 하냐 이 말이 내는데. 어쨌든 6번은 암기사항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 미수가 없는 게 비읍하고 시옷입니다. 아시겠어요? 비읍, 시옷 이거 되겠습니다. 됐죠? 비읍하고 시옷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설명할 거 없고 7번 공동주문인데 아주 쉬웠어요. 쉬웠는데 우선 그 여러분 역시 적절한 것도 물어봤잖아요. 적절한 거 엄청나게 적절한 거 많이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1번 보면 우연 요 우연적 공동주문 맞아 안 맞아요? 이거 공동주문 인정하죠. 그래서 1번 틀리고요. 2번도 많이 본 거잖아. 청소년이 오토바이 훔쳐온다 하니까 훔쳐와라 내가 사줄게. 그것만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질문 아닙니까 그게. 맞죠?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도 단골 질문입니다. 이 딱지음이란 자체가요 부도라는 음입니다. 이걸 내가 매매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 상인은 그걸 샀겠지요. 사서 그걸 막 돌린 겁니다. 그럼 상대방은 속았을 거단 말이에요. 내가 중간 행위에 개입 안 해도 공동증범을 할 수 있겠는가? 부도날 음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적 공모는 다 있다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공동증범 인정됩니다. 그래서 3번도 기초입니다. 이 4번 판례가요 이번에 신판례 특강할 때 이거 조심하라고 가르친 판례입니다. 이번에 딱 냈잖아요 이게. 냈는데 업무상 배임죄로 이익을 여러분 지금 순환 듣고 기본 수업 듣고 있는 친구들은요 들리는 만큼만 들으세요. 어차피 뭐 다 설명 못 하니까. 업무상 배임죄로 이익을 얻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진범 인정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인정 못합니다. 이 실행행위자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에 해당해서 알면서도 소극적 편성은 절대 안 되고요. 적극 가담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그 답은 4번이었어요. 절대 안 틀립니다. 절대. 그 다음에 8번 갑니다. 자, 8번 교사인데요. 역시 여러분 1번 넘어야 되겠죠? 이건 상해 교사 맞죠? 그죠? 맞고요. 2번 뭐 또 냈잖아요. 이게 뭐 장난이지 이게. 우리가 교사할 때요. 일시 장소 등 세부적인 사항까지 다 알려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답은 2번이야 이게. 2번이고 3번은 쉽고요. 4번 보면 4번 이거 중요한 판례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 4번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했지 않습니까?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필요적 공범이라 했잖아요. 필요적 공범인데 누설자만 처벌하고 있거든. 그럼 누설 받은 자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총칙 단어 들어오면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게. 맞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설명할 거 없습니다. 절대 안 틀렸어요. 절대. 그 다음에 9번 불가벌적 사후행위 볼까요? 자, 불가벌적 사후행위는 행동은 두 개지만 두 번째 행동은 첫 번째 행위로 평가 끝났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1번에서는 대마매입 매매죄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주문에 넣고 소재했지 않습니까? 독자적인 행동 맞습니까? 실경. 그 다음에 2번 장난 아닙니까? 지금 CD 절취. 그 다음에 부정사용. 별게 아닙니까? 실경. 그 다음에 3번도 단골입니다. 이거 단골인데 절도 범위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고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작물 보관죄. 그 다음에 처분했다. 별개 행위거든. 횡령이거든. 그런데 보관죄도요 소유권 침해고 횡령도 소유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침해는 없다 보는 거죠. 불가벌적 사후행위입니다. 4번에 절취 행위 맞죠? 번호판 떼내는 거 분리 맞죠? 별개죠? 법이 또 별개냐? 별개라 했잖아요. 이게 실경 맞습니까? 답 3번이거든. 절대 안 틀립니다. 절대 안 틀립니다. 절대 안 틀립니다. 그 다음에 10번 갑니다. 재수인데요. 1번 경찰관 범인 근거 지시사건 내는 거 뻔하잖아요. 자기 범인 도피죄만 성립되고 직무 위죄 상경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맞죠? 상경 틀리잖아. 역시 적절한 거 물어봤거든. 2번도 단골이잖아요. 상습성이 있는 자가 같은 종류의 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하더라도 상습범을 별도의 범죄 유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실경 가야 되는 거 맞아? 맞잖아요. 맞죠? 답 2번이잖아 지금. 3번이 이러면 헷갈릴 수 있거든요. 3번 헷갈려도 돼요. 2번이 답이 확실한데요. 그 정도 요령은 발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3번은요 실경이거든요. 실경. 이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거 실경입니다. 그 다음에 그 4번을 보시면 편지한 약속 오미니까 이거 사기죄잖아요. 그걸 또 제3자에게 편지 사실을 숨기고 할인받았잖아요. 그거 사기입니다. 뒷문장 필요 없어요. 그거 뒷문장 왜 이렇습니까? 필요 없는데. 따라서 답 2번 나옵니다. 됐습니까? 절대 안 틀립니다. 절대 안 틀립니다. 지금 10번까지 절대 안 틀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안 틀립니다. 실제. 그래서 시험 칠 때요. 오늘 바로 내 시험이라고 생각했다 아닙니까? 오늘 내가 요번에 나를 위한 시험이구나 잘 갔지. 그 다음부터 싹싹 꼬기 시작합니다. 이 인생이 힘든 거라 이게. 끝까지 잘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다 말이지 이게. 11번도 절대 안 틀립니다. 11번 완전 장난 아닙니까? 11번 보세요. 병정등을 고용하고 대가 지급 약속했으면 이거 예비 아닙니까? 예비가 아니랐잖아요. 또 적절한 거 물어봤잖아요. 틀리지. 2번요.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치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에 저질렀다. 그런데 뒤에 뭡니까? 피해자가 다른데 어떻게 이게 포괄제되냐고. 피해자가 다른데. 맞죠? 실경이에요. 실경. 그 다음에 3번 쉽잖아요. 엄마가 버려진 영안을 주워다 길렀는데 친생자인 것처럼 숨겨주고 하면 뭐 할 겁니까? 아버지하고 합의가 없는데 이게. 좋은 사람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답 3번이지 않습니까? 4번도 장난이잖아요. 맞죠? 절대 안 틀립니다. 절대 이거. 절대 안 틀려요. 그 다음에 12번 갑니다. 친족 상대로 요번에 낸다 했잖아요. 친족 상대로에서는 3번 판례 때문이라도 낸다 했습니다. 이거. 그러면 1번 보시면 친족 상대로 보세요. 강도죄 있잖아요. 경계침해 졌잖아요. 면탈죄 없잖아요. 그죠? 다. 뭘 냈는데 내가 분명히 조심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절도죄 파트는 친족 상대로 적용되잖아요. 근데 이러면 절도죄가 워낙 익숙하다 보면 특수절도 딱 내면은 이 되는가 고민을 많이 냈잖아요. 또 어차피 친족 상대로 적용됩니다. 절도죄 파트 아닙니까 이게? 맞아요. 그래 낸다고 했잖아요. 이게 올패스에도 그렇게 낸다고 조심하라고 문제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거. 그래서 1번 당연히 맞는 문장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그 2번에서는요 사기죄는요 피기망자하고 피해자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무조건 피해자하고만 친족관계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서는요 기망하에 제3자로 재물을 편지했지 않습니까? 이 제3자가 피해자니까 얘하고 친족관계 따지면 되거든. 직계혈족이잖아. 그럼 당연히 뭡니까? 면제하면 되는 거잖아요. 절대 안 틀립니다. 3번 해봤죠 이거? 이 동거가족은 앞에 모두의 동거가족 다 됩니다. 1, 2, 3번이 지금 틀린 질문이 없거든. 그 여기서 틀린 친구들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여기 틀린 친구들은. 그리고 4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4번을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라 했잖아요. 이게 여러분 작물죄가요. 이 작물죄가 이 작물범이요. 이 본범하고 그 다음에 작물죄의 피해자하고 요 관계에서 설명할 때 장본 필감에 맞습니까? 그때요 함부로 되는 게 아니고 뭐랬습니까? 예 만든다 했잖아요. 여기서는 뭡니까? 그대로 당하기 때문에 1항 2항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노린 겁니까 지금? 1항만 된다 했지 2항이 어딨어요 2항이? 없잖아요. 요번에 그걸 노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4번 같은 건 제대로 파악 안 한 친구들은 1번과 4번 때문에 헷갈렸을 거라고 분명히.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어요? 근데 공부하는 친구들 절대 안 틀립니다. 안 틀립니다 이게. 그래서 답 4번입니다. 아시겠어요? 절대 안 틀립니다. 그 다음에 13번 갑니다. 사기죄 적절하지 않은 거 됐는데 1번 사기죄에서 처분행위자와 피기망자는 동일인이어야 되거든. 근데 피기망자 전산 배자는 동일인이 아니어도 무방하다. 맞는 말 맞죠? 맞고요. 2번 여러분 컴사에서 뭘 했습니까? 컴사는 사람 행위가 개입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를 보시면 제한상 이취득은 사람의 처분 행위가 개지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 처리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했거든. 맞죠? 요거는 앞으로 이제 낼 문장 또 되겠지. 3번요. 판례 강에서 다 했습니다. 재물을 편취한 후 현실적인 돈이 피해자에게 넘어간 상태에서 그걸 다시 투자하라. 이러면 그 금액까지도 사기금액에 들어가는데 장부상만 재투자하라 했기 때문에 장부상 금액은 실제 넘어간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빼란 이야기죠. 그래서 그래 포인트를 장부상 재투자냐 아니면 실제 현금이 넘어갔냐 그걸 가지고 구분하라 했죠. 됐죠. 그러면 1, 2, 3번에서는 틀릴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번이거든. 미수를 모내하다 이거죠. 1, 2, 3번이 케이스가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은요. 어차피 4번도 못 풉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1, 2, 3번이 이해가 되는 친구들은 4번을 풀게 됐단 말이에요. 미수도 안 해왔을 거니까 답 4번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절대 안 틀립니다. 이거. 지금 공부된 친구 중에 이거 틀린 사람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틀렸단 말은 파악이 안 되고 있단 말이거든 이게. 됐죠? 그 다음에 14번. 13번 볼까요? 보세요. 기억지문 보면 피해자 본인이나 친족뿐만 아니라 그 밖의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영원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 대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이 될 수 있는데 그 뒷문장 근거 아닙니까? 협박돼서 제3자에는 자연인만 되는 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되잖아요.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지. 니은 보세요. 니은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 발생했잖아요. 이게 동시범 아닙니까? 원인행위가 판명된데 왜 공동증범으로 갑니까? 판명이 안 됐으니까 가는 거지. 이건 법조항이잖아요. 니은 틀렸잖아요. 디귿은 뭐 강간 착수 맞고요. 이거는 설명할 거 없고요. 리얼 이 판례 때문에 낸다 했잖아요. 이게 기습추행 사건이라 했잖아요. 그 뒤에서 갑자기 껴안으려고 했던 사건이거든. 근데 여자가 딱 돌아서면서 누구냐고 감을 확 쳤단 말이에요. 이 결론은 미수냐 아니냐 그걸 건댔습니다. 미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드디어 나왔잖아 이게. 결국은 틀린 것은 기억연입니다. 절대 안 틀립니다. 절대 안 틀립니다. 안 틀리고 그 다음에 15번 틀릴 수 있어요. 15번에 틀릴 수 있는 것이 니은 디귿이 상당히 헷갈렸다는 이야기거든. 15번 분명히 틀릴 수 있다 봅니다. 됐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15번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선 기억은 아주 쉽거든. 기억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를 절취한 사람이 대금 결제에 위해서 신용카드를 제시하고요. 성인까지 받았지만 돈 한 카드미 밝혀져 버렸거든 중간에. 근데 교부를 못 했거든. 교부까지 해야 기술을 했지 않습니까? 중간에 들켰잖아요. 미수지 기술 아니지 않습니까? 단골지문이고 기억은. 단골지문입니다. 기억 틀렸고요. 이러면 니은이 좀 생소했겠죠. 그죠? 니은이 좀 생소했을 건데 봅시다.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테라 하면 재산상의 현실적인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뿐만 아니라 손해발생 위험을 생기게 하는 것도 포함된다. 맞습니까? 그 뒤 사건을 좀 익혀야 될 겁니다. 보세요. 경쟁 입찰에 의해서 체결해야 할 공사도급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제 입찰을 시행하라 이 말이거든. 그렇게 안 하고 수의 계약에 의해서 체결한 겁니다. 1대1 협상을 통한 계약을 했거든. 근데 잘 보세요. 수의 계약에 의한 공사 대금이 적정한 공사 대금의 수준을 벗어나 부당하게 과대하여 일반 입찰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예상되는 범위를 벗어난 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찰을 통하든 수의를 하든 가격적인 측면은 피해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죠. 손해 아닙니다. 이거. 절차 위배를 가지고 손해를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니은은 틀렸죠. 니은이 틀렸다는 것만 알면은요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이 틀렸다는 거 모르면 이건 답을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니은은 확실히 틀린 거 맞고요. 그럼 이러면 뭐가요? 먼저 디귿이 좀 생소하죠. 그죠? 생소한데 이건 무조건 풀립니다. 디귿은. 풀릴 수밖에 없는데 니은이가 안 끊어져요. 니은이. 그 먼저 리얼 볼까? 리얼 보면 배임 수재가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물을 치는 자가 임무에 관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행동까지 해야 되느냐? 배임 수재가 행동 왜 필요합니까? 돈 먹으면 끝나는 거지. 리얼 틀렸거든. 그 다음에 미음도 책에 다 있는 거잖아요. 도난 차량을 수입했단 말이야. 얘인데 도난 차량인지 몰랐지. 나중에 알고서 넘겨도 거의 양도죄 아닙니까? 그거 틀린 거거든. 문제는 뭡니까? 니은 디귿이고. 그래서 지금 답이 헷갈렸던 게요. 답이 이게 이제 2번이냐 4번이냐 그래서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디귿 볼까요? 그래서 니은을 모르면 이거는 안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디귿은 여러분 보시죠. 양도담보라는 게 있잖아요. 양도담보. 이러면 양도담보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본질은 담보인데 양도 행식을 취하는 거랬잖아요. 이게 이제 법리를 이해하려면 명의신탁과 똑같았잖아요. 명의신탁과 똑같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뭐 자세히 설명 안 할 겁니다. 어차피 처순한 친구들 소화가 안 됩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기 기계를 갖다가 예컨대 담보 쪽으로 주는데 양도 행식을 취하는 담보를 양도담보라 부른단 말이죠.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처럼요. 이게 누구 거 됩니까? 갑게 되는 거 맞죠? 이게 갑 소유거든. 갑 소유지만 양도 행식을 취했기 때문에 밖으로는 을 것처럼 행사해도 된다는 게 양도담보입니다. 이게 독특합니다. 이게. 그러면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에서 누구 겁니까? 갑 거거든. 맞습니까? 그런데 기계는 얘가 거절이 점유합니다. 이걸 점유 계정이라고 하거든. 점유 계정은 갔다가 오는 걸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네가 갖고 있으라 이 말이죠. 이게 점유 계정이라는데 현재 얘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걸 팔아먹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횡령죄 물어봤잖아요. 횡령죄. 횡령죄 요건이 뭔데요? 타인 소유 보완자 아닙니까? 그럼 요 두 사람 사이에서 지금 누구 겁니까? 지권도 어떻게 횡령죄로 오냐고 안 나오는데. 맞죠? 그 법리를 이해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맞아요.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야. 그래서 답은 4번 놈이야. 그래서 이건 틀릴 수 있다 봅니다. 아시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16번 갑시다. 자, 16번 보시면요. 그 16번도 여러분 2번 지문이 애매모호한 거 아닙니까? 이게. 2번 지문 애매모호해도 상관없습니다. 16번 틀리면 안 되거든요. 자, 봅시다. 1번 보시면 이혼을 요구하는 초로부터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가압류 집행을 피하려고 허위 채무 부담하고 소유권 등기 가등기했다. 이거 면탈죄 인정되죠? 맞죠? 아주 단골로 나오는 지문입니다. 1번. 자, 그럼 2번은 넘어가고요. 3번 볼까요? 이러면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라는 단어만 기억하면 된댔죠?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가 나오면은 면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거든. 이런 보세요. 학생들이 어디서 당한 줄 아십니까? 보세요.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존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 면탈죄 격체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이 말이거든. 요번에 판례가 어찌 간지 압니까 여러분? 뒤에서 딱 꽈보는 게 이게. 원래 뒤에 안 봅니다 이거. 뒤 보면 가압류 채무자가요. 압류당한 채무자 있죠. 채무자가 가압류를 없애달라는 게 가압류 해방금이거든. 그걸 갖다가 공탁했다 이 말. 법원에 맡겼다 이 말이거든. 그런 경우는 그렇지 않아다. 택도 없는 소리거든. 원래 이 뒷문장을 꼬는 법이 없습니다. 그걸 다 꼬아버리니까 학생들이 또 뭔가 이렇게 고민한 거예요. 이게. 요번 시험의 특징이 그겁니다. 이것 때문에 애들이 날아간 거예요. 지금 이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3번은요. 틀린 주문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는 게 똑같습니다. 그냥. 아직 멘탈죄 안 나와요. 이게. 아시겠죠? 어차피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 자체가요. 무슨 집행당 이게 뭐 무슨 재산입니까? 아닌데 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시험의 특징이 바로 끝부분 딱 건드렸다는 게 특징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판례를 이론적인 판례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뭐 4번은 뭐 간단한 거 맞습니다. 이거 설명할 거 없고요. 그래서 답은 2번인데 2번 한번 볼까요? 자 보세요. 이거 2번이 어렵거든요. 어려운 판례인데 이거는 외우면 됩니다. 그냥.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해서 가등기를 격려했거든. 여러분 가등기도 등기입니다. 확보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격려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이 지금 집행을 두려고 하는 거야. 이걸 불가능케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 통해서 선순위 가등기도 여러분 등기이기 때문에 순번이 위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선순위 가등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위에 사람 순번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그 뒤에 거는 전부 다 없애야 됩니다. 이게 원래 다 없애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언닉이냐 이말 언닉이란 거죠. 이 판례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이 답이 나오기 때문에 2번은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고를 수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16번도 좀 틀릴 거로 봅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16번 틀릴 수 있다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2개를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17번 절대 틀리면 안 되겠죠? 완전 장난이거든. 수표 발행인입니다. 보통 자기압 수표는 은행이 발행하는 거 맞죠? 근데 이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입금받지 않고 발행했다고 상관없잖아요.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자기가 책임지면 되기 때문에 허위 작성죄 절대 안 나옵니다. 이건 단골. 2번도 보시죠. 위조 유가증 행사죄는 원본만 되지 복사본 됩니까? 안 되잖아요. 단골. 그 다음에 3번 권한 없는 자에 의해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정했지 않습니까? 그 변조 나옵니까? 변조는 진정한 것만 되잖아요. 4번
위조한 액면과 직업길이 된 백지, 이런 백지 상태로 위조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백지 수표가 있잖아. 백지 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 1차적인 위조가 될 건데, 둘째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백지니까 정상적인 백지든 위조된 백지든 함부로 금액을 메꾸면 또 새로운 위조가 되는 거예요. 백지는 무조건 메꾸면 또 위조된다 해서 안 했어요? 또 별개의 위조다 이 말이죠. 안 된다 했으니까 답 4번입니다. 이거 절대 안 틀립니다. 학생들이. 절대 안 틀려요. 그 다음에 18번 가세요. 18번은 기억이 이제 심판례 아닙니까 이게. 이게 심판례거든. 바로 맞출 수 있는 거죠. 이거 맞췄으면요. 벌써 끝난 거예요 또. 우리가 변호사가요. 형사 고소 사건을 수임했죠. 그럼 변호사는요. 반대 사건 수임하면요. 변호사 협회가 있습니다. 변호사 협회에다가 사건 수임했다고 알립니다. 알리면 정상적인 변호사가 사건 수임했다라고 정표를 줘. 정표를. 왜냐하면 아주 뭐 돈 같은 놈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정표를 주고 그 정표를 붙이고 정상 변호사가 이미 확인되면 바로 소장 접수하고 소송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 경유 정표라는 게 있는데 이 정표는요 변호사 협회가 해야 된다. 그럼 사건별로 전부 다 정표를 받아야 됩니다. 정표하게 되면 사건 수임했다 이게 되면요 세금도 누출되고 다 될 거 아닙니까? 복사 때려붙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원본 이미 중요한 서류를 칼라 복사로 그대로 때린 사건이거든. 전부 위조입니다. 위조. 그래서 사무소 위조 행사죄가 되는 사건이었어요. 심판에서 중요하다 했던 겁니다. 이게 나왔잖아요. 기억 맞죠? 니은 조심하라 했잖아요. 니은. 이거 인감증명서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뭘 조심하랬습니까? 나는 분명히 문서죄는 제명 걸 가능성이 아주 높다 했습니다. 특히 많이 그런 게 니은이라고. 니은은 뭐랬습니까 여러분? 위조가 아니고 협의 작성죄라 했잖아요. 딱 그대로 걸었잖아요. 그대로 이게.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날걸요? 우리가 전제사실이냐 아니면 법령 적용이냐. 협의 공문서 작성자가 되려면 전제사실 자리에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그 예로서 많이 적어줬습니다. 대조, 확인, 뭐 심사의견서 많이 적어줬잖아요. 정명 많이 적었잖아요. 그 정명은 바로 허위 작성입니다. 정명 통보서 아시겠죠? 그래서 당연히 기본입니다. 리얼도 기본 아니겠습니까? 둘째 줄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대장은 절대 부실겠지 안 논다고 했잖아요. 절대 안 논다 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맞는 말이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비협은 재건축 조합 임시총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정관에 위반되어 무효다. 무효도 무효 나름이라 했잖아요. 절차상 무효라 하더라도 실제로 총회에서 결의해서 안 했어요. 했으면 실제 관계에 부합한다. 조심하라 했잖아요. 부실이 않는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틀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기역, 디귿, 리얼이 됩니다. 절대 안 틀립니다. 학생들이. 안 틀립니다. 이거.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위계 있지 않습니까? 위계 공지방에서 또 이거 틀리면 안 되거든. 여기서 또 특징적인 지문이 있습니다. 봅시다. 우선 19번에 읽어보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얘기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케 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건 뭐랬습니까? 위계는 오인착각 부지만 가지고 절대 안 된다 했어요. 그랬던 행위를 끌어내렸잖아요. 안 끌어내면요 미수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됩니다. 이게 1번쯤은 절대 틀리면 안 되고 틀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2번도 우리 했지 않습니까? 판례할 때 가처분 신청 사건이 터지지 않습니까? 가처분 신청 당시에 허수로 찌꺼린 것은 아직 소송이 안 들어갔다 했지 않습니까? 안 들어갔기 때문에 위기가 나올 수가 없다. 맞죠? 그게 틀렸잖아요. 그죠? 3번은 여러분 사건 자체니까 왜 그랬잖아요. 이게 신고 아닙니까? 신고. 주기적으로 신고하는 거 맞아. 신고 둘째 신고는 오죠. 신고는 여러분 내가 자발적으로 알린 게 신고인데 거짓말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당자가 알아서 검토해야 됩니다. 신고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위계란 말을 못 쓴다 했잖아요. 답 3번이거든요. 이 판례가 기초 판례고 시험 내는 판례인데 이걸 똑바로 안 본 친구는 4번 때문에 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시험의 특징 중 하나가 4번 아닙니까? 4번. 왜 4번 근성근성 가게 되면 당한대요. 그래서 이 학생이 좀 틀린 거예요. 봅시다. 위계에 의한 공집방은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당연히 법령에 위임 따른 공무원 적법한 공무집행 임원되는 거 맞지요? 그럼 보세요. 공권력 행사를 영원하는 걸 뭐라 부릅니까? 권력적 작용이라 부르지. 그거 말고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돼야 안 돼요. 맞거든. 기가 차게 꼬아보잖아요. 아주 더럽게 꼬았습니다. 결론 보면 여러분 다 맞춥니다. 밑에 비권력도 포함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 아니라 보고 이걸 답을 찍은 친구 많을 거다 말이요. 앞에 뭐가 있습니까? 사경제 주체로서 활동을
포함합니다. 제외한 이렇게 꽈붙잖아요. 아주 더럽게 꽈어요 이게. 이 사경제 주체가요, 국가가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그런 권력적 관계가 아니고요. 국가도 국민과 대등하게 월세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국가도 국민과 대등하게 편의점 운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사경제 주체거든. 그게 비권력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경제 주체로서의 활동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걸 제외한 이렇게 꽈버렸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이게. 아시겠습니까? 아주 더럽게 꽈지 이게. 요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한 개가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질문들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그 답은 3번이고 20번은 뭐 장난하지 않습니까? 그죠? 20번은 1번은 여러분 위증죄인데 신문 절차는 절대 안 나온다 했잖아요. 그래서 위증죄가 안 나오고 이게 맞고요. 그 다음 2번 모해할 목적이 여러분 모해할 목적은 그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만 있으면 되지 희망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그것도 단골 지문이고. 그 다음에 3번 증거위조죄에서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시에 아직 수사가 개시되었는가 안 됐는가 상관없는 거잖아요. 아 이걸 또 뒷문장 때문에 당하는 거라 또.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위조가 안 된다. 판례 원문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여러분 나중에 무죄가 되었다 나중에 기소가 안 됐다 그건 뭔 상관은 돼요 그게. 처음부터 의심 있는 걸 인멸하면 안 되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맞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시겠어요? 됐죠? 그 뒷부분 가지고 왔잖아요. 그 지금 특징이 잘 봐야 됩니다. 이런 특징은 앞으로 계속 갈 겁니다. 이론적인 지문을요 정확도 있게 안 보면 당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론적인 지문에서 애들 다 당한 겁니다 지금. 사건 판례에서는 절대 안 당했어요. 그래서 이론적인 지문을 이제 앞으로 대비할 것은 이론적인 지문을 좀 더 정확하게 봐야 되겠다. 그게 더 중요하다 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그래서 4번은 원래부터 나오는 지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면 타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거나 현출되게 할 의도로 법률 행위할 당시 예컨대 2월 1일 당시에는요 확인했지만 서류는 없었습니다. 서류는. 근데 사후에 작성일을 소급했죠. 4월 하면 예컨대 5월 1일 날 문서를 하나 만드는 거지. 2월 1일 날 이 서류가 있었던 것처럼. 근데 그 당시에 있긴 있었잖아요. 진실한 거 맞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없던 문서 아닙니까? 그걸 뒤에 만든 거잖아요. 그것도 증거 위조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방향을 틀 건 없습니다. 틀 건 없고요. 이런 분명한 사실은 암기하세요. 우리가 이 암기 한 개 한 개가요 실제 시험에서는 좌우할 수 있고요. 중요하고 그래서 예비 업무 미수 철저히 암기하시고 건성건성 가지 마세요. 그리고 판례를 볼 때 사건 판례는 별로 어렵진 않는데요. 이론적인 판례를 좀 더 정확도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론 판례에서 거의 결정 나버립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걸 아시고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수고 많으셨습니다.